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 짚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뭐 시진핑 국가주석,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계속 뉴스에 나오죠. 뭐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막 어떤 그런 수사 소식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 정상들이 크게 움직이니까. 정말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죠. 일단 시진핑 주석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명만 만났으면 역시 폭발력이 작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크죠. 미국, 중국 주석이 만나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본을 갔다가 한국을 갔다가 중국을 갔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한테. 한중일 관계라고 하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한중일 관계를 떼내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4개국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일본을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이 일수는 좀 더 길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1박 2일이었고, 그리고 DMZ도 지금 같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방문 못했고,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도쿄 긴자에 여행 가서 뭐 인스타그램에 가끔 올라오기도 하는데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갔죠. 왜냐면은 일본을 가면은 스시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이미 미리,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를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제일 비싼 와규 스테이크를 파는 데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싼 고기를 먹이고, 이제 그리고 골프 광이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같이 쳤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골프를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은 되게 골프를 먼저 그렇게 쳤어요. 2번째였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얘기거리, 뭐 이거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었죠. 왜냐면 거기 이제 독도 새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도 새우가 나온 데다가 위안부 할머니를 초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허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두고 이제 일본에서 자기네들은 이제 골프를 치고 잉어 어항에서 잉어밥을 막 줬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러고 갔는데 한국에서는 갑자기 이제 민감한 독도에서 나오는 새우를 줬고 위안부 할머니 모셨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막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되게 성공적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중국을 갔더니 오바마 대통령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뭐 독재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사실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독재자가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뭐 옛날에 히틀러의 독재를 너무 빗대어서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금성을 열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못 갔거든요. 근데 자금성을 열어가지고 황제들만 다니는 길로 트럼프를 인도했죠. 그리고 거기서 공연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동남아시아로 바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거리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거리도 이제 재미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뭐 아베랑 트럼프가 뭐 잉어밥을 뭐 쏟아 부어서 둘 다 잉어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도 가십거리 좋은데,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무슨 경제 얘기가 나왔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무슨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공통된 건 그거 같아요. 트럼프는 정말 장사꾼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일본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면서 사실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한 다음에 지금 자위대라고 해서 자기네를 지키는 군대만 있지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노리고 있죠. 그런 야욕을 건드려가지고 무기를 팔고, 트럼프는 자기 역시 백인 약간 중하층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근로자들의 삶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이제 적자를 줄여야 되니까 제일 잘하는 게 무기를 갖다 팔면 되는데, 일본에 그런 걸 자극해서 무기를 팔았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은 또 뭐예요? 한국은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 자위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지켜야 되니까 무기를 또 사들여요. 또 무기를 또 팔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을 갔더니 중국에도 또 무기를 또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를 엄청나게 이제 파는 걸 약속을 했고, 여러 가지 FTA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미국의 자국민의 이익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나온 게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얘기인데, 오바마 때도 그랬거든요, 이거. 오바마 대통령이 갔을 때 시진핑이 그때 선물로 준 게 보잉기 200대를 구매했거든요. 보잉기 200대를 전 세계에서 지구촌에서 구매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중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큰 선물. 모르겠어요. 이게 자금성의 황제만 다니는 길로 다니게 해주고 이렇게 거대한 계약을 체결해주고 발톱을 숨기면서 하는 건지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것은 굉장히 미국에게 지금 전부 갖다 바치는 뭔가 얻어내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우주항공 분야의 계약을 거대하게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항공 분야라고 하면 이제 우주자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제 우주인만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항공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주보단 좀 더 가까워요. 왜냐면 우리 여행 많이 가잖아요. 갈 때 못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죠.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라는 게 우주가 되게 먼 미래인 것도 있지만 항공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과 프랑스, 왜냐면 프랑스는 왜 넣냐면은 세계의 항공기 시장이 보잉기와 에어버스. 우리 보통 해외여행 가거나 뭐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갈 때 대부분 보잉 아니면 에어버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그 카이가 지금 좀 안 좋은 지금 그 수사 때문에 뭐 떨어지고 있지만 이제 부품은 만들지만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처럼 완제기를 이렇게 만드는 능력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여오는데 에어버스가 프랑스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우리가 하도 뭐 예술 문화 너무 약간 그쪽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멀기도 멀고 목마르트 언덕 맨날. 근데 이제 항공 우주 쪽으로는 굉장히 세계 탑이에요. 왜냐면 에어버스사라는 대표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미는 워낙에 그랬고 중국, 미국, 러시아는 예전부터 뭐 워낙 경쟁하는 거 아시죠? 대백과 사전에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달나라 누가 먼저 갖고 뭐. 이제 프랑스도 이제 항공 우주 산업에서는 탑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국가에서 항공 우주 산업 이번에 그 중국과 미국이 거대한 항공 우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더 이제 이 주식시장이든가 뭐 경제가에서는 굉장히 크게 거론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 중국을 살펴보면은 글로벌 윈도우의 자료에 글로벌 윈도우를 보는 게 되게 이게 좋아요. 이 사이트가 각 지역의 무역관님이 나가서 계세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한 지 꽤 됐지만 요즘 모바일 폰으로 들고 다 검색을 하시니까 사실 편해요. 사실 투자자들은 물론 이게 정보의 홍수 시대라 그런 어떤 것들을 딱딱 끄집어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만 되지만 너무 하찮은 정보도 많고 어쨌든 예전보다 정보가 되게 많고 사실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 계속 그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증권사 관계자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증권사 관계자들이 뭐 그 미리 의뢰를 해서 기업을 가도 그 모든 걸 다 내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 중국이라던가 뭐 미국 기업 탐방을 가더라도.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개인이 자기 비행기 값 내고 갔어요. 누가 거기서 문이나 열어주겠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글로벌 인도의 무역관님들이 써주는 보고서 너무나 유용한 거죠. 왜냐면 다 무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앉아서 클릭만 하면 다 보이는 거죠. 일은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린 글만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죠. 문맥만 아니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거기서 이제 그 텐진 무역가님이 써준 게 텐진이 항공 우주 산업이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1등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워낙에 바이오주가 대세지만 바이오 산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 사실인데 여기는 지금 바이오 산업보다 더 높아요. 2017년 상반기 텐진 수입 품목을 봤더니 1위가 비행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8대 주요 산업의 제일 앞에 있는 게 항공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얼마나 이 항공 우주가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중국은 지역별로 미는 산업이 있어요. 저번에 뭐 슝안 특구처럼 거기는 이제 정말 보여주려고. 이번에도 트럼프 방문하기 전에 이제 그거 뭐 튀김 요리도 못 하겠대요. 그게 좀 오바 같은데 스모그 국가라는 오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차도 안 타고 걸어가요. 자금성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를 지금 더 강화를 하려고 슝안 특구 같은 것도 만든 건데 이제 텐진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우주 특구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6년도 보니까 1월 달부터 10월 달에 가치가 453억 9천만 위안을 돌파했는데 이게 동기 대비해서 23.99% 성장한 수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장률 2위.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성장률이 큰데 이것보다 9.4 거의 10%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텐진이 얼마나 항공우주 산업 특구로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아까 말한 보잉과 에어버스 세 개의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이 기업이 텐진에 다 진출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주요 국가에 진출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곳에만. 그러니까 에어버스랑 보잉이 텐진에 진출했다는 것은 거기를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텐진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더할 말이 필요가 없죠. 미국은 모든 게 세계 1위인데 지금 보니까 미국은 이미 그 아까 항공우주산업 텐진에서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99%, 여긴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이렇게 성장했는데 미국은 예전부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낮아요. 근데 꾸준해요. 미국이 지난 5년간 7.1%의 안정적 성장. 자, 항공우주산업이 성숙기에 이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5년 내에 1년간 평균을 냈더니 7.1%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2030년까지 예상이 4.1% 성장 전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 항공기를 그 수출도 하지만 2020년간 향후 20년간 7,890대의 항공기를 구매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 세계 우주 항공 산업 시장 현황도 여기 써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시아가 세계 전체 수요의 38%인 12,820대 구매 전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트럼프와 시진핑이 큰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우리나라 카이의 주가가 물론 안 좋지만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글로벌 우주 항공 산업은 계속 커지고 있고 미국, 중국, 한국, 프랑스 이렇게 다 뛰어들어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을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를 꼭 찾아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네, 어제 중국과 미국의 우주항공 분야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항공 우주 산업의 움직임 점검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신일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